2년 전 5달러였던 주식이 지금 66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려 1200%의 수익률이죠. 더 놀라운 건 이 회사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원자력으로 편리한 전기를 얻었으나 그로 인한 핵 폐기물은 후손들이 해결해야 할 큰 숙제로 남겨왔던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70년간 인류를 괴롭혀온 핵 폐기물을 연료로 바꾸는 기술,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진 회사의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에 직접 초대받았습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직접 투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국 정부도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째, 상식을 뒤바꾸는 오클로의 혁신 기술. 둘째, 트럼프가 이 회사에 올인하는 이유. 셋째, 한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단순한 투자 기회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에너지 문제에 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관해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가 풀어야 할 대과제인 원전의 천문학적인 방패기물에 관한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깊은 바닷속처럼 고요한 원자력 발전소.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핵분열의 불꽃입니다. 하지만 불꽃이 꺼진 자리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사용 후 핵연료.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24곳에서는 매년 750톤의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쌓인 양이 무려 44,000톤. 이걸 처리하려면 여의도만한 크기의 고준위 방패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땅마저 여러 가지 이익단체들의 극렬 반대에 부딪혀 마련하지도 못한 채 논의만 계속하는 실정입니다. 처음 원자로에 들어갈 때 연료봉 속 우라늄은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에너지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연료는 점점 힘을 잃고 대신 강력한 방사능을 품은 채 원자로에서 꺼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용 후 핵연료. 겉보기엔 단순한 금속 막대 같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단숨에 해칠 수 있는 치명적 방사선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꺼낸 직후에는 물속에서 보관합니다. 푸른 빛을 뿜는 냉각수조 안, 물은 방사선을 막아주고 남은 열을 식혀주죠.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일부는 두꺼운 콘크리트와 금속 용기 속으로 옮겨져 건식 저장 시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보관일 뿐, 문제는 이 연료가 수천 년 동안 위험성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험한 유산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핀란드. 이 나라는 수백 미터 지하 안반에 인류 최초의 영구 처분장 온칼로를 건설했습니다. 1000세대 뒤까지 안전하게 격리한다는 목표로 말이죠. 반면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전 부지 안에 계속 쌓아두고 있을 뿐 최종 처분장은 논의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눈부신 에너지의 대가를 어디에, 어떻게 남길 것인가? 사유 후 핵연료를 타담한 연탄으로 비유해볼까요? 아직 불씨가 남아있지만 고기를 굽기엔 화력이 약한 상태.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타담한 연탄에는 97%의 자원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연료의 약 95%는 재사용 가능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이지만 약 5%는 장수명 방사성 핵종인 세슘, 스트론튬, 아메리슘 등이 남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인도, 영국 이 6개국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있어요.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이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핵협정이라는 것은 원래 강대국들의 입맛에 맞춘 완전한 불등등 조약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정당한 권리지만 이 위험한 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너무 위험해 안 돼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안타깝게도 세계 현 질서로 존재하며 거기 따라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오히려 약소국에는 더 잔인한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1974년 미국과 맺은 원자력 협정에 따라 재처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재처리 과정에서 0.9%의 플루토늄이 나오는데 이게 핵무기 매주의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95%의 사용 가능한 우라늄을 순수 에너지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의 연구마저도 완전히 묵살되어 버립니다. 결국 한국은 97%의 자원 가치를 가진 물질을 그냥 폐기물로 분류해서 땅에 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70년간 해결되지 않은 가슴 아픈 딜레마입니다. 그마저도 방패기장 건설이라는 거대한 숙제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현재 임시 보관 중인 상태인 것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여기서 태어난 한 스타트업은 에너지의 미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오클로. 오클로는 20억 년 전 아프리카 가본에서 질제로 존재했던 자연 원자로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핵분열을 일으켰던 그 신비한 현상에서 이 회사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기존의 원전 발전소는 거대했습니다. 건설에는 수십 년이 걸렸고 비용은 수십조 원이었죠. 하지만 오클로가 그리는 원자로는 다릅니다. 작고 간단하고 안전한 원자로, 마치 컨테이너 박스처럼 필요한 곳에 갖다 설치할 수 있는 원자로입니다. 그들의 비전만큼은 분명합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누구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태양광이나 풍력이 날씨에 흔들릴 때도 오클로의 소형 원자로는 꺼지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발전소. 그리고 또 하나, 오클로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핵연료, 즉 사용 후 핵연료에서 다시 에너지를 뽑아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회계의 쓰레기를 다시 자원의 보물로 바꾸는 겁니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만, 그리고 수많은 기술 리더들이 이 회사에 눈을 돌린 이유기도 합니다. 작은 원자로, 그러나 큰 꿈. 오클로는 말합니다. 미래의 에너지는 작고 안전한 불꽃에서 시작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클로가 등장합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입니다. 사용 후 핵 연료를 연료로 다시 사용하는 것. 오클로의 핵심은 MMR, 즉 마이크로 모듈 연자로입니다. 크기를 비교해보면 기존 원전은 축구장에서 1000메가와트를 생산한다면 SMR은 테니스장에서 20에서 300메가와트, MMR은 컨테이너 크기로 1.5메가와트를 생산합니다. 트럭 한 대로 운송이 가능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혁신은 크기가 아닙니다. 오클로의 진짜 비밀은 재활용 기술에 있습니다. 기존의 재처리와 재활용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재처리란 순수한 플루토늄 0.9% 발생하며 핵무기 매조 가능하고, 재활용, 즉 파이로 프로세싱이라 함은 순수한 플루토늄 없이 순수 우라늄을 95.6% 완전히 재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이 꿈이 현실화될 경우 이것은 혁명입니다. 방패기장 면적이 여의도 전체 면적에서 여의도 공원 반 정도 규모로 줄어들고 무엇보다 핵무기 확산 우려가 없어집니다. 더 흥미로운 건 오클로의 고객들입니다. 주요 타겟은 AI 데이터 센터예요. 왜일까요? 널리 알려진 바 같이 챗 GPT 같은 AI 서비스 하나를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구글 검색 한 번에 0.003 kWh라면 챗 GPT 질문 하나에 2.9 kWh로 무려 10배나 많은 전기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오클로는 2044년까지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와 최대 12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공급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24개 원전 전시 용량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을 가진 회사는 오클로가 유일합니다. 뉴스케일이나 다른 SMR 회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크로치입니다. 2025년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관련 4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을 때 오클로 CEO가 직접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에너지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같은 정부 인사들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민간인으로는 오클로 CEO 외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CEO, 제너럴 매터 CEO만 참석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트럼프 정부의 원자력 정책 수행 위험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정명령, 핵연료 재활용 가속화와 비축. 이건 오클로의 핵심 사업 모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두 번째, AI 데이터 센터와 국가안보 지역의 원자로 배치 우선. 오클로의 주요 고객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세 번째, 신규 원전 시행 검토 18시간 의무화.
오클로는 2025년 허가 신청 예정입니다. 네 번째,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 신규 원전 목표, 2026년 7월까지 첨단 원자로 3개 가동. 오클로는 2027년에서 아이다호에서 첫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BBB라고 불리는 트럼프의 종합 법안을 보면 2033년까지 첨단 원전 투자와 생산에 전액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환경의 평가를 신청 후 180일 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오클로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시설 내 원자로 운영 프로그램 수립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건 대형 SMR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MMR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지원의 마장 반응은 주가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폭등하기 시작했고 행정명령 발표 후에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2025년 9월 1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여지를 갖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 가급적 일본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자 한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발언입니다. 70년간 한국이 포기해야 했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이제 미국과 정식으로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물론이고 미국의 동의 없이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한국이 유능한 원전 협력 파트너로서 진출한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자체적인 역량을 발휘할 공간을 주기가 쉬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직접 제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원자력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만큼 한국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협상이 성공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현재 한국에 쌓여있는 44,000톤의 사용 후 핵연료가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재탄생합니다.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산업부의 원전 관련 내년 예산을 5,194억 원으로 올해보다 6.2% 늘렸습니다.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육성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춰 2031년까지 국산화 기술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전 해체 기술과 장비 실증, 전문 인력 양성에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3일 국회 제출 뒤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날씨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원. 오클로의 소형 원자로는 바로 이 빈틈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원전의 골칫거리였던 사용 후 핵연료를 다시 연료로 활용한다는 점. 이것은 단순한 발전을 넘어 에너지 산업의 숙제를 풀어내는 새로운 해법이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오클로의 뒤에는 오픈 AI의 샘 올트먼을 비롯한 거대한 투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지원, 청정 에너지 전환의 흐름까지 오클로는 분명 기회의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오클로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독점적 기술력. 사용 후 핵연료 활용 MMR 기술을 가진 상장 기업은 오클로가 유일합니다. 둘째, 정치적 지원. 트럼프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시장 확대. SMR 시장이 2024년 2억 7천만 달러에서 2029년 2,710만 달러로 10배 성장이 예상됩니다. 넷째, 고객 확보. AI 데이터 센터와의 장기 계약이 파이프라인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첫째,
원자력은 가장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산업입니다. 인허가 과정은 수년을 잡아먹고 지연은 곧 비용이 됩니다. 이미 2020년에 첫 번째 허가 신청이 거부된 경험이 있습니다. 둘째, 아직 오클론은 상업적으로 원자로를 가동한 경험이 없습니다. 기술이 계획대로 작동할지, 경제성이 입증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아직 상업 운전 전 단계예요. 2025년 1분기에도 9,700만 달러 순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2027년 첫 상업 운전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셋째, 대중의 인식. 작아도 원자로는 원자로. 방사능과 핵 폐기물에 대한 두려움은 시장 확대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가, 현재 66달러 수준은 미래 기대치가 상당 부분 반영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자들. 뉴스케일,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이 치열한 무대에서 누가 먼저 성공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투자를 고려한다면 몇 가지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2025년 허가 신청 결과, 2027년 아이다호 프로젝트 상업운전 성공 여부,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협정 재협상 결과까지 꼼꼼히 체크는 필수해야 합니다. 미래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고 주목받는 기업, 오클로. 작고 안전한 원자로로 세상을 밝히겠다는 이 회사는 투자자의 시선에서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투자를 선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눈으로 본 오클로는 분명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성공한다면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선두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규제와 기술의 벽 앞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작은 원자로, 그러나 큰 꿈. 오클로는 지금 에너지 혁신과 투자 리스크 사이에서 역사에 남을 선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증폭 증가하는 시대, 많은 이들이 원전을 통한 에너지 부흥, 이른바 원자력 르네상스를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은 그 꿈의 실체를 냉정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한수원은 기술 자립을 외쳤지만 실상은 핵심 기술의 원천은 여전히 웨스팅하우스에 있으며 특허료 부담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내 원자력 시스템이 우리 것이라 자평이랐지만 글로벌 무대에서는 여전히 기술 종속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 세계 태양광 설비는 단 16시간 만에 1기가와트를 증설할 수 있는 속도에 이르렀고, 전 세계 재생에너지 확대는 핵발전 증가분을 100배 이상 압도합니다. 2025년 여름, 유럽은 사상 초유의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태양, 마른 대지, 그리고 멈춰버린 거대한 발전소들.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소 18개가 줄줄이 가동을 줄였습니다. 강물이 더 이상 원자로를 식혀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온이 25도가 넘으면 원자로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뜨거운 물을 다시 강으로 흘려보내면 생명이 먼저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전기가 가장 필요한 순간 원자력은 힘을 잃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전력 수요가 14%나 치솟았고 프랑스와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원자로는 멈췄습니다. 냉각수가 더 이상 냉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여름날 역설적인 승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태양광입니다. 태양은 대지를 달궜고 동시에 전력을 만들어냈습니다. 2025년 7월 태양광은 유럽 전체 전력의 22%, 원자력을 처음으로 앞질러 최대 전력원이 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위로 쏟아진 태양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답이었습니다. 원자력과 화석연료가 흔들릴 때 재생에너지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원자력을 새로 짓는 데는 10년 넘게 걸린다. 기후위기를 막기엔 너무 늦다. 태양광은 매년 늘어나고 폭염 속에서 가장 강력하다.
유럽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보다 2배나 빠르게. 이 뜨거운 대륙에서 에너지의 미래는 바뀌고 있습니다. 폭염이 멈춘 원자로 옆에서 태양은 새로운 전기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 수출 드림 역시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009년 UAE 수주 이후 실직 수익은 349억 원 적자로 나타났고, 체코 프로젝트는 잭팟이라 불리지만 빛 좋은 성과 뒤 숨겨진 리스크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뿐인가요?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 구상은 한수원이 건설업체도 설비업체도 아닌 상황에서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정부가 꿈꿔는 원전 르네상스라는 꿈은 현실적인 미래인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더욱 분명하고 지속가능한 선택이 아닌가? 산업정책은 꿈이 아닌 현실의 기반에 대해서 설계돼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핵산업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직시할 때입니다. 그 냉정한 현실 직시의 기반 위에서만이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있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건 단순한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에너지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입니다. 첫째, 기술의 변화. 70년간 골칫거리였던 핵폐기물이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는 시대. 둘째, 정치의 변화. 트럼프가 원자력 르네상스를 선언하며 정책적으로 전폭 지원하는 시대. 셋째, 지정학의 변화. 한국이 일본 수준의 원자력 기술 자주권을 확보할 기회가 생긴 시대. 한국에게 이건 단순히 투자 기회를 넘어선 국가적 기회입니다. 70년간 쌓인 4만 4천 톤의 사용후 해결료를 자원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건 에너지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오클로의 2027년 상업운전 성공 여부, 한미 원자력 협정 재협상 결과, 그리고 한국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혁신은 항상 상식을 뒤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폐기물이 연료가 되고 스타트업이 70년 숙제를 해결하는 시대. 우리는 지금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위에 서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위기는 언제나 그렇듯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변화하는 원전 및 에너지원의 현주소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